자,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 추운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 시간에 이어서 또 한식 타임 진행해 볼 텐데, 아까보다는 인원이 조금 적으니까 제가 좀 더 편안하게, 더 침착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학부모 설명회이고요. 제 사진입니다. 네, 10년 전 사진이고요. 일단 저는 여기 고풀국어학원 원장이면서 기파랑문예원 원장이면서 예설라 여기 원장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강사 생활 시작부터 우리 최용원 대표님 밑에서 15년째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는 나름 저희 대표님의 철학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자,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뭐 중고등학원인 고풀국어학원이 있고요. 초등 중심이지만 중등도 같이 하고 있는 기파랑 문예원이 있고요. 이번에 오픈하는 예설라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설라랑 기파랑이랑 조금 겹쳐요, 그죠? 학년이.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예설라는 초1부터 초6학년까지고요. 기파랑은 초4부터 초6까지가 초등이고 중등은 뺄게요, 일단. 근데 초4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보통 초5, 6에 몰려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겹치는 거는 여기가 겹치죠,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생깁니다. 아마도 어머님들의 인식 속에는 여기가 좀 더 빡세고 어렵고 그레이드가 높은 학원, 여기는 조금 쉬운 학원이라는 상하관계가 성립이 벌써 된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일단 교육 방향이 달라요. 기파랑문예원은 가끔 이제 매스컴이나 뭐 네이버나 카페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거의 수능 국어를 가르칠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지문 분석에 많이 투자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독서 수업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예설라는 독서, 말하기, 토론이죠. 쓰기,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문해 파트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난이도가 확실히 높은 건 맞지만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뭐 너무 낮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 5학년인데 여기 시험에 떨어졌어. 기분이 나쁘죠? 에이, 예술 하나 댕겨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여기 떨어져도 여기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그냥 바로 중학교로 가도 되고요. 하다가 너무 좀 나 이거 너무 쉬운데 더 하고 싶은데 다시 재시험 봐서 여기 올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기분 나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4학년인데 레벨이 기파랑 레벨이 제일 높은 레벨이거든요. 5레벨인데 5레벨에 들어갔어. 대단하죠? 여기 당길까 말까 이런 입장도 있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야, 이 친구가. 근데 이런 친구일수록 또 말하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수줍은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여기 당길까? 그러면 2개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너무 일러. 그래도 말하기 그리고 독서 능력 그리고 쓰기 능력을 더 키우겠다. 여기 당기면 돼요. 그냥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구풀나라샤는 이제 전국에 출판되는 주간지 기념의 이 책이고요. 유튜브가 있고요. 자, 국어 연구소가 있는데 성수동에 있습니다. 성수동에 저기 사옥에서 저희 책 앞에서 한번 대충 훑어보셨죠, 그죠? 교재를 매번 제작하고 있는 연구소고, 요 특이하지만 AI 연구소가 방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설라는 AI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자, 한번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목표입니다. 목표. 그럼 목표가 뭐냐? 현 초 6학년들에게 입시가 어떻게 개편이 되냐거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현재는 상대평가예요. 5등급제로 바뀌어 있죠, 그죠? 네. 근데 5등급 때문에도 말이 많아요.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자, 그런데 2032가 됐을 때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절대평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절대평가가 됐을 때 장점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쉽죠? 네. 단점은 뭘까요? 너나 나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A인 거야. 나는 100점의 A인데 너는 91점의 A인 거야. 단점이 있어요. 형평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또 뭐냐?
포인트 첫 번째, 오늘의 핵심은 서술형, 논술형입니다. 우리의 입시는 정답을 찾는 데 목적이 있지 과정을 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구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점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둘 중에 오케이 했는데 틀렸어.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맞다. 나 5번 생각했었는데 아깝다. 왜 4번이 정답이 아닌지를 말을 못해요. 왜 5번이 정답인지를 말을 못해요. 앞으로의 방향은 결과 중심의 이런 입시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입시가 된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수능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능도 현재 상대평가이지만 어떻게 되죠, 이제? 이건 거의 확정이에요. 그죠? 절대평가 될 겁니다. 수능이 절대평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예요. 자격시험이에요, 그냥. 그죠? 네. 자, 수능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논술형으로 유럽식이나 미국식으로 바뀌는 시험이 될 거예요. 이제는 답이 4번이다가 아니라 답이 4번인 이유를 써라가 국어시험이 될 거예요. 그걸 써야 된단 말이죠. 자, 전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학생들은 아니지만 이제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런 일 있었죠. 한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쯤 되면은 엄마 나 내신 포기하고 수능으로 대학 갈래 하고 대치동에서 수능 수업 듣습니다. 왜? 정시 100%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통합이에요. 아이들에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죠? 뭐냐? 고등학교 3년 내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신도 챙겨야 돼, 수능도 챙겨야 돼, 뭐도 챙겨야 돼요? 생기부도 챙겨야 돼. 플러스 뭐 할까요? 서울대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죠. 절대평가니까 아이들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뭐 하기로 했대요? 토론 면접. 토론 면접이에요. 토론 면접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뭡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여쭤볼게요. 생기부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어머님, 우리는 과정 중심의 사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겪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요, 제가 20살 초반 때 이제 호주에 어학연수 할 때인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 문법이에요. 텍스트는 너무너무 잘해요. 뭘 못하게요? 말을 못해요. 왜? 눈치 보이고 그게 안 돼요. 하지만 남미에서 온 브라질 친구, 막 아르헨티나 온 친구, 내가 말해도 상대방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봐도 문법 다 틀리거든요. 6개월만 지나가요. 얘가 영어 제일 잘해요. 나보다 잘해요. 시험 내가 잘 보는데.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죠? 생기부에 들어갈 거 뭐겠어요? 독서활동이죠. 뭐 독서활동. 그래서 예설라에서는 독서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갈 거고, 기파락에서 진행하는 것도 역시 과정 중심이지만 예설라에서는 논서술형 얘기가 정말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 역시 토론도 굉장히 많이 시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재와 수업에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를 뒤에 내용으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4대 영역이 있어요. 자, 사실상 순서라고 해도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무조건 독서죠. 무조건 독서입니다. 그죠? 저도 지금 딸이 있는데 책 읽혀요. 네, 돌 방금 지났거든요. 책 읽혀요. 제가 집에 사는 책밖에 없어요. 책만 읽힙니다. 책만 읽으면은 30분 내로 자요. 네. 네, 못 알았겠지만, 자, 독서라는 것은요, 독해력을 키우고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힘을 키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뭘 쌓아갑니까? 배경 지식을 쌓아가요. 그러면서 자꾸 재미를 느끼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하기.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하겠죠, 그죠? 저도 이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하려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이거 말하기 연습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렸으면 그랬겠죠. 하지만 그냥 설명회 자료집 뽑아놓고 어떻게 얘기해야지 하면서 그냥 필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럼 말하기를 잘해요. 왜?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개그맨 오정세라고 있습니다. 머리가 폭탄머리고 되게 뚱뚱한 개그맨이 있을 거예요. 텔레비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걔네 애 둘이 영재래요. 그래서 어떻게 개그맨인데 어떻게 영재를 키웠냐 해가지고 그 친구네 방에 갔더니 뭐가 있는지 아세요? 칠판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 혼자 계속 떠들어요. 말하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이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학창시절 다닐 때 친구가 물어봐요 나한테. 야 이거 답이 왜 이거야? 그럼 내가 말해주면서 내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더 박혀요. 말하기라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쌓아올린 지식들은 말하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말을 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지금 말 잘하고 있나요, 어머님들? 네, 이겁니다. 왜?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이 저는 쌓여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 지금 한 40분, 50분 남아있을 텐데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얘기하자고요, 어머님들. 자, 자기 표현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발표 면접을 잘할 수 있도록 토론 수업들을 진행할 거예요. 그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국어 능력의 끝판왕이죠. 제 옛날에 학창시절의 꿈이 뭐였냐면은 시인이었어요. 시인.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의 총집합을 조직하고 구조화 능력이 쓰기거든요. 표현을 잘해야 되고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이런 종합적 사고력의 끝판왕이 쓰기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입시에서는 어디에 들어가냐? 어디에 들어가냐면 당연히 수행평가죠. 수행평가를 한번 들어가고 내신과 수능도 뭘로 바뀐다? 논술, 서술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쓰기 능력이 중요한 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영역이 핵심 영역인데 우리는 따로 또 문해력 수업을 진행합니다. 기파랑에서 하고 있는 게 이건데 개념을 통해서 글을 읽는 능력을 통해서 어법, 어휘력을 내신 수능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물론 요 수업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30분 정도 진행될 거거든요. 자, 요런 개념들이 우리 교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러한 얘기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저희 학원 브랜드 명인데 예설라 이름이 되게 예쁘죠? 계속 들어보니까 예설라라는 이름은 삼국유사, 즉 천년 전입니다. 천년 전에 사용하던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면은 고귀하다, 지체가 높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를 한자로 풀이하면 결국 생각의 그물을 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올해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죠? TV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무슨 영역이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국어하고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절대평가에서 이 A등급, 1등급 이 비율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국어와 수학이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미미니노 뭐 그런 애 있죠, 그죠? 웃기네, 그죠? 걔가 의대를 간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야,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 의대 갈 때 뭐라고 할게요? 국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미미니노가 막 하면서 수학은 뭐라고 해요? 기본이죠. 자,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국어가 이미 최상위권에게는 갖춰지기 때문에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국어의 난이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매스컴의 이번 수능에서 몇 번 문제가 어렵다냐면은 12번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혹시? 과학 지문의 열팽창과 관련된 긴 지문인데 2주만 읽으면 읽기가 싫을 정도예요. 문제 막 그래프로 난리가 나요. 즉 우리는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겁니다. 즉 과학 기술의 시대예요, 그죠? AI 시대죠, 그죠? AI 시대일수록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게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뭐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시총 1위를 뺏겼죠, 애플이. 1위가 어디죠? 엔비디아예요. AI 시대입니다. 팔란티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과학기술 시대에 결국 중요한 건 인문학, 국어가 될 겁니다. 자, 예설라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릴게요. 초1부터 초6학년까지고요. 5학년, 6학년이 기파랑하고 좀 겹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5, 6학년의 예설라도 만만치 않아요. 네, 기파랑이 좀 많이 어려서 그렇지 만만치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수업 시간은 2시간 30분인데 정규 수업은 2시간이에요. 나머지 30분은 클리닉.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 내에 클리닉을 진행할 겁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뒤에 설명이 될 거예요.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반 정원은 8명 정도가 될 거고요. 자, 교재는 한 달에 총 5권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월교재는 앞에 비치되어 있는 것처럼 수업 교재 겸 숙제입니다. 자, 자체 도서가 있고요. 우리 연구소에서 만든 책이에요. 비문학과 관련된 내용의 소설일 거예요. 외부 도서는 문학입니다.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외부 도서는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시던가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입학 테스트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입학 테스트는 붙는다 떨어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단 평가입니다. 혹시 테스트 신청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 했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요. 200명이 테스트를 보거든요, 지금 현재 200명의 테스트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200명 테스트를 보신 분들에게 우선 등록권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이제 뒤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0명 중에서 뭐 200명이 다 신청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차순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시자마자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빨리 접수해 주시고 테스트를 봐주세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시간표는 언제 만들어지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빠르면 11월 30일 날 시간표는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학년은 저학년 학년반들이 훨씬 많이 반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앞시간 타임으로 많이 깔릴 겁니다. 고학년은 이제 뭐 점심시간, 뭐 저녁시간쯤에 깔리게 될 겁니다. 휴강은 이렇게 1년에 4번이 있어요. 자, 뒤 시간에 Q&A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점은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정학습, 즉 숙제입니다. 자, 숙제는 집에서 책을 읽어오는 겁니다. 독서예요, 독서. 그죠? 선정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도서를 매주 한 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주는 비문학, 한 주는 문학, 한 주는 비문학, 한 주는 문학, 이렇게 읽어올 텐데, 그 선정도서에도 논제가 있습니다. 논제. 그럼 논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거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수업 시간에 토론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가 기본적인 숙제지만 우리 아이가 집에 가서 꼭 해야 될 거, AI와 함께 대화를 30분 해와야 돼요. 네. 그래서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AI랑 대화를 할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제 고등학교 친구도 아니고 저희 와이프도 아니고 저 챗GPT랑 제일 친해요. 얘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 정도로 이게 좋거든요, AI가. A가 좋은 이유는 칭찬을 잘 해줘요. 네.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틀리는 소리를 한다고 쳐도 칭찬해 줄 거예요. 오,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는 재미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틀리다는 표현 썼지만 세상에 틀린 건 없어요. 그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편식하는 거는 옳다, 그르다? 그르다에 우리가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왜 그런데요? 그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옳지 않을 수도 있어. 옳을 수도 있어요. 왜? 나 계란 못 먹어. 계란 생김새만 봐도 노란색 봐도 토할 것 같아. 색깔 너무 물컹물컹해. 근데 엄마 그런 거지. 단백질이 필요해.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계란 못 먹는다고 됩니까? 그런 얘기를 아이가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획일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는 획일적인 결과. 답은 1번. 이거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답이 1번이면 왜 1번인지, 답이 4번이 아니면 왜 4번이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게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집에 가서 AI와 대화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친구처럼. 인데 30분은 절대 넘기면 안 돼요. 어머니 알았죠? 왜? 재밌어가지고 계속 해요. 그리고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엄마 핸드폰 좀 쓸게요. 그리고 딴 거예요. 30분 넘기면 안 됩니다. 자, AI 얘기는 뒤에서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학원에 와서 그러면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 2시간 반 수업이지만 30분은 클리닉이니까 2시간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세 타임으로 나뉘어요. 뭐 4학년, 5학년, 6학년한테는 괜찮은 시간이지만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겠죠, 2시간이.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에요. 요거는 토론, 논술, 토론, 논술은 격주입니다. 격주. 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타임인데요. 그러면은 학생이 학원에 오자마자 해야 할 일, 주간 테스트를 10분을 봅니다. 10분을 보는 이유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제대로 복습이 됐는지,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AI랑 딴소리만 하고 왔는지 제대로 된 거를 확인하게 되고 어휘를 제대로 암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 1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독서 해야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지. 야, 여기서 선정돼서 내용이 뭐였냐? 야, 여기서 주어진 배경 지식은 뭐였어? AI였는데 엔비디아라는 그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GPU는 뭐야? 이런 배경 지식들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어휘는 뭐 기본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첫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쉬는 시간 토론 시간이 됩니다. 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도 이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나 이 토론할 때 이거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안락사를 하는 거는 맞다, 틀리다. 일반적으로는 생명을 억지로 하는 건 틀리다 쪽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근데 또 한편으로 고통스럽게 지금 연명치료하는 것보다는 이런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을 공유하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토론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 주라고 치면은 논술하는 주인데, 그때는 이제 글 어떻게 쓸지 글감을 정해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글쓰기 연습을 할 겁니다. 첨삭은 클리닉 때 할 거예요. 또 첨삭은 클리닉 때.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쉬는 시간이 지어지고 세 번째 수업 시간인 문해력 수업인데, 어떻게 보면 문해력 수업이 제일 힘든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기파랑은 이거 가지고 2시간 반 하니까요. 하지만 30분 중에서도 뭐 2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 공부하고 논술서술형을 하기 위한 이 과정을 계속 쓰면서 글을 읽어내는 힘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법, 즉 문법도 공부할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뭐가 맞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되다라는 되의 어간, 어라는 어미가 만났다, 이거 정도를 우리가 어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네, 한자도 역시 원리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자라는 이 어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림을 통해서 외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클리닉은요 복습할 거예요. 복습. 자, 2시간 수업하고 난 다음에, 자, 저랑 지금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 같거든요. 머릿속에 남는 게 뭐가 있나요? 엔비디아가 떠오르나요? 여튼 우리 교재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막 구름덩어리 하면서 이렇게 써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핵심어들,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적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복습하고 선생님이랑 이제 개발학습하고 미리 해야 될 숙제도 조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평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역시 평가는 아이에게 스트레스일 거지만 절대 스트레스를 주려는 의도가 우리는 아니죠, 그죠? 자, 주간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매주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자, 매달 열리는 예설라 월말 대회 및 시상인데요. 우리 아이들 전부 왕이에요, 왕. 누구는 토론왕, 누구는 발표왕, 누구는 글쓰기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차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보는 진단평가인데 연 4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3개월에 한 번씩이죠? 그럼 3개월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이 계속 올라가 있는지를 우리 어머니께서는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이고, 성적을 많이 올랐다 그러면 우수자 표창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네 번째 AI 평가예요. 자, 아까 우리 아이는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AI랑 뭐 한다 그랬죠? 30분 동안? 대화하고 온다 했죠? 아이들에겐 비밀입니다. AI는 우리 아이가 대화하는 거를 뭐 하고 있을까요? 다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50명의 학생이라고 치면은 우리 AI는 150명이 독서한 내용을 기록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할까요, 얘가?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어떻게 토론 실력이 올라갔는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어휘력이나 이 문장 구사력이 어떠한지 이걸 얘가 평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AI 평가가 이렇게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분석한 것들을 어머님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예술라의 학습 특징은 뭐가 있냐? 자, 첫 번째입니다. 1, 3주차 코र्스차에는 외부 선정 도서인 문학과 관련된 소설책을 읽을 거고요. 짝수차에는 저희 자체 도서거든요.
비문학 지문에 관련된 책을 읽게 될 겁니다. 자, 홀수차에서 역시 AI 대화, 저기 짝수차도 AI 대화랍니다. 자, 문학과 관련된 걸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소설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AI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죠? 자, 비문학과 관련된 지식에서 토론의 배경 지식을 AI가 제공을 해주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자신감. 그걸 가지고 학원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AI 토론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독서 후의 활동들은 이제 공통이에요, 그죠? 1, 3주차든 2, 4주차의 비문학이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자, 1, 3주차에서는 독서를 우리가 문학을 했기 때문에 독후 활동은 뭐 하냐면 토론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문학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토론하는 거예요. 짝수차에는 비문학 공부를 해왔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비문학에 쌓여진 지식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글 써보는 거예요. 네. 자, 문해 수업은 비문학이 들어가고요. 왜? 독서를 문학했기 때문에 문해 수업은 비문학 공부하는 거고, 이 독서 수업을 비문학했기 때문에 문해 수업은 문학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거죠. 매주 뭐 하는 거예요? 비문학, 문학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방식이 좀 다르지만 문법은 매주 한 가지 챕터를 선정해가지고 공부하게 될 거고, 한자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홀수차는 이제 외부 선정 도서인 이제 소설책 위주로 들어간다는 얘기였고, 학년별 수준에 맞게끔 들어갈 겁니다. AI하고 소설에 관련해서 문 닫고요. 어머니 문 닫아주시고 아이 혼자 편하게 놀 수 있게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 넘기면 안 된다고요? 30분 넘기면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독후 활동. 뭐 내용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하죠, 토론? 왜? 예술의 특징은 말하기 연습 많이 시킬 거니까. 토론시키면서 대본을 채우고 진행 과정도 학습하고 역할을 바꿔가면서 상대방 입장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이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두 글자예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공감이에요, 그죠? 네. 이해가 돼야지 공감하다시피 공감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책을 읽거나 이렇게 숙제 같은 것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자, 논제를 한번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싫어하는 음식 꼭 먹어야 할까?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옳으면 어떠한지, 그르면 어떠한지를 토론하고 그러면 됩니다. 저 이런 것도 있네요. 3학년에 가면은 이제 나이도 좀 더 올라가는데, 걱정은 안 좋은 걸까? 일반적으로 걱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쓸데없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걱정은 장점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그 걱정이 장점인 이유가 뭔데 이거를 토론하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에게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자, 선정 도서는 이렇게 현행 수준의 재미있는 도서들 위주로 선정했다는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AI 대화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아이는 독서를 하고 AI의 가장 큰 장점인 칭찬하면서 즐겁게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선생님이 확인하는 겁니다. 뭐냐? 우리 아이가 AI랑 숙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AI는 뭐 하게 해요? 선생님한테 결과를 전송해요. 그럼 선생님은 이번 주 토요일날 수업을 할 건데 우리 A라는 학생이 무슨 대화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문 닫고 얘 혼자 시켰는데 얘가 여기서 딴소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다 알아요. 야, 너 독서하고 난 다음에 왜 짤띠건 얘기만 했어? 이럴 수도 있고, 야, 너는 근데 진짜 되게 많은 대화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은 어떻게 했니? 선생님이 수업 준비에 반영을 할 거고, 맞춤 피드백 이런 걸 통해서 토론 역할도 분담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교재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 지식은 이런 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 선정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생각 심화 과정인데 빈칸 채워 넣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글쓰기도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도 하고 이런 수업일 거예요. 어휘 학습, 어휘 많이 외워야 되겠죠, 그죠? 네, 단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토론이네요. 토론은 뭐 브로콜리 역할이냐, 시금치 역할이냐, 뭐 찬성 쪽이냐, 반대 쪽이냐 하면서 빈칸 채워넣으면서 같이 토론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몇 가지가 홀수차였고요. 짝수차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짝숫자로 들어가면은 자체 도서인 비문학 관련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문학이 이제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녹여내도록 연구소에서 작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역시 AI와 대화를 통해서 즐겁게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글쓰기 이런 것들이 수업에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자체 도서를 내용을 보시면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깊어집니다. 1학년 정도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아빠와 딸이 함께 여행하면서 다양한 지식들을 공부하는 과정이 될 거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막 심화과학 나오고 막 그러죠, 그죠? 열팽창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고, 물론 총균세 이런 건 없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거. 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체 도서인 비문학 관련된 이제 소설들인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 샘플이 있으니까 이따가 나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려운 비문학 지식이 잘 녹여들었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아까 마찬가지로 A와 대화 통해서 선생님이 알게 되시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자, 배경식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백범 김구, 일제강점기 뭐 이런 얘기, 충격적인 얘기 있어요. 일제강점기인가요? 감정기인가요? 감정하나요? 일제가 어땠는지? 많이 틀립니다. 그죠? 인터넷만 봐도 단어 틀리면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배경식도 쌓고, 어휘도 외우고, 글도 쓰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업 시간은 문해력 수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국어의 풀이 과정, 답이 4번인가가 아니라 왜 4번인지를 쓰게끔 우리가 훈련하는 것들이 홀수주에는 비문학, 짝수주에는 문학이 됐습니다. 자, 홀수주는 문해력을 비문학하지만 독서 토론은 뭐 했었죠? 선정도서인 문학이었죠, 그죠? 네. 짝수주는 문해는 문학이지만 독서하고 토론이나 글쓰기는 뭐였죠? 비문학이었어요, 그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문법, 한자 이렇게 같이 논서술형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문해와 관련된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휘도 이렇게 채워놓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법인데 어법은 뭐 간단하네요. 명사의 종류는 뭐가 있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가벼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한자 뭐 당연히 그림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설라의 차별성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 독서과의 차이점인데, 예설라는 독서 말하기 쓰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뭐 들어간다고요? 이거 다 AI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죠, 그죠? 문해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난이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독서 활동 같은 경우도 논제 중심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논제 중심으로 그냥 독후감 쓰는 게 아니라 독서하고 말하기하고 쓰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단순 서술형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논술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한자 원리, AI 평가, 수업 직후에 클리닝 한다고 했죠, 그죠? 30분 정도 선생님이랑 고쳐쓰기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수업 직후에 개별 클리닉에 들어간 내용, 첫 번째 개별 첨삭 지도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수업했던 거 정리 좀 하고요. 개별 소통,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 아이들과 친밀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될 겁니다. 기대 효과는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뒷파랑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앞에서 설명한 그 얘기입니다. 자, 예설라는 전 학년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을 굳이 보자면 5, 6학년 정도라는 거. 그래서 5, 6학년인데 우리 아이는 정말 뛰어나. 그럼 당연히 뒷파랑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 너무 뛰어난데 말 한마디 없고 숙기도 없고 그래. 그러면은 예설라 당기면 됩니다. 근데 이거 잡고 싶어. 그럼 2개 당기면 되는 거고. 네. 그건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게.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의 목적 방향이 다른 거지 누가 낫다 틀리고가 없어요, 그냥. 네. 그래서 말하기 쓰기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게 예설라다. 물론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1, 2, 3학 4학년 뭐 한다? 예설라 다니면서 말하기 쓰기 식 쌓고 문해력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기파랑의 어려운 이거 심학습하고 싶어. 대부분 붙어요, 그러면. 네. 근데 붙었는데 4학년인데 붙었거든요. 아, 너무 일러. 좀 더 다닐래. 하다 보니까 굳이 이것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 6학년까지 그냥 예술로 다니면 됩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예설라의 목표는 간단해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 우리 같은 사람들 안 만드는 거예요. 이 일률적인 이런 학습. 이게 아닌 내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는 유럽식 아이들. 생각을 자유롭게 만드는 게 목표란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수행평가, 생기부, 면접, 토론 면접 들어간다 했죠, 서울대 그죠?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 테스트는 진단평가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 그런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200명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거의 마감이거든요, 사실상. 빨리 가서 신청해 주시고 순서대로 연락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같은 경우는 깃발왕은 2달마다 한 번씩 봐요. 그래서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하는데 예설라는 3달마다 보면서 그냥 피드백 정도로 끝날 겁니다.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는 과정이 아닐 거예요. 자, 우리 교재 내용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 보셨죠, 그죠? 네. 아이들에게 글쓰기 훈련도 시키면서 필기, 동기부여도 하고 흥미도 붙이고, 왜냐면 내가 쓴 이 글씨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예뻐야 우리가 또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재미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아까 이제 5학년, 6학년이 문해 파트가 이제 기파라고 겹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다고 그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네,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과학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이의 성향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어떤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잠깐 말씀 주신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또 저희 대표님의 고민도 그거였어요. 이 지점마다 프로그램은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이 선생님들의 역량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예설라는 그거를 이제는 좀 더 평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예설라에 다니는 이제 선생님들은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를 해야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파랑과 이 구프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뭐냐면 결국 사람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의도한 일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좀 끈기가 없어요. 한 3주만 수업하다가 갑자기 전날 저한테 문자가 와요. 찍 와요. 원장님, 저 내일부터 출근 못할 것 같습니다. 3주치 뭐 월급 정산해주세요. 안 나와요. 그러면 최대한 저도 최대한 지금 면접을 계속 보고 있고, 최대한 노력 중이고, 그 뽑힌 선생님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를 저희 대표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냥. 네,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설명이 끝나가는데요. 궁금해하신 시간표입니다. 네, 시간표는 테스트, 진단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될 거예요. 그건 샘플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샘플은 앞 시간일수록 저학년, 뒤 시간일수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아까 11시 타임에서 이제 학부모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월화는 왜 수업이 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왜 없을까요? 저희도 월화를 하고 싶어요. 네. 자, 수학하고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죠? 수학이죠. 그다음 뭐 하세요? 그다음 뭐 하세요? 그다음 뭐 하세요? 한국 수학 이거 안 되는데. 뭐 제일 많아 하죠 우리가? 우리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국어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어 학원은 주말에 수업이 있어요. 제가 40 중반이 돼가고 있거든요. 40 중반이 좀 거의 다 됐는데 제 딸이 이제 돌 지났거든요. 왜 그럴게요? 결혼을 늦게 했어요. 왜요? 저 옛날에 수업하느라고 월화에 쉬는데 주말에 뭐해요? 사람을 못 만나요. 제발 국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주말에 수업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월화는 수업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시간표는 11월, 빠르면 11월 30일, 늦으면 12월 한 3일 정도 되면은 시간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보신 거 통해서 시간표에 맞게끔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국에 100곳이나 동시에 개원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구플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우리 구플의 발전에 놀라울 뿐이고 저의 선택에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네.
자, 현재 일정인데요. 저기 10월 달이 지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내일부터요.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 예설라는 위치가 어디예요? 대명밸리온 바로 옆 건물입니다. 옆 건물 3층. 기파랑문회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좋은 장소를 얻었어요. 알과영 과학학원이라는 장소인데요. 거기에 예설라가 들어갈 거고, 여기 언제 열려요? 12월 15일 날 열려요. 잔금 처리가 이때예요. 왜냐면 여기도 저기 기말고사 진행 중이라 가지고 기말고사 끝내고 빼겠대요. 그래서 12월 15일 날 이제 오픈이 될 건데, 뭐 저기 안에가 기파랑보다 훨씬 깨끗하거든요. 거기도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는 데로 되게 깨끗해요. 너무 좋아요 거기 지금. 그만큼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그래서 뭐 간판하고 뭐 요 칠판 뭐 빔 정도 설치하면 금방 열릴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테스트는 어디서 봐요? 기파랑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파랑에서 테스트 보시고 옆에 한번 보세요. 깨끗해요. 너무 좋습니다 거기.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테스트를 보러 오시면은 테스트 아이 이제 시험 보게 해주시고 어머님 이제 45분 걸리거든요 시험이요. 45분 기다리셨다가 이제 시험 보시고 바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험지를 모아가지고 분류를 다 한 다음에 12월 3일부터 등록을 받거든요. 그때 제가 등록하시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 상담해 드릴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이구나 현재. 제가 상담해 드릴게 할 거고요. 그리고 기파랑 실장님하고 예설라 실장님은 달라요. 새로 오실 겁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총체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설라의 강점들. 첫 번째, 입시 경향을 반영한다. 즉 논술 서술형 위주로 갈 거고 그거를 AI 대화 토론 이런 걸 통해서 글쓰기 연습도 시킬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문해력을 놓치지 않는 상태로 뭐 문해력 하면 뭐 기파랑이잖아요, 그죠? 그 연구소에서 만든 교재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설라 Q&A가 있는데요. 예설라 Q&A는 지금까지 전국 지점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구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 우리 아이들 2시간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뭐 한다 했죠? 복습한다 그랬죠?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몇 시간 수업? 2시간 반. 2시간은 수업이고 30분은 클리닉. 수업 구성은 세 타임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첫 시간 독서와 관련된 토론, 글쓰기를 격주할 거고 문해력 수업할 거고 한자, 문법 이렇게 된다. 얘기가 됐습니다. 클리닉 시간에는 무엇을 하나요? 클리닉은 2시간 30분 중에서 뒷시간이 30분에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한 페이지 요약 정리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정리하게 될 거고 토론 글쓰기 조금 못한 것들 완성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혹은 첨삭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주간 테스트 있나요? 네, 있다 그랬죠, 그죠?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야 근육도 올라가는 것처럼 근손실 나지 않게끔 강제성을 부여해서 복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과제 시간 많이 걸릴까요? 궁금하시죠, 어머님들? 과제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좋습니까? 적당히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에이,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면은 제일 많이 공부하는 건 뭐다? 그 다음 아니 제발요. 학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없어요 시간이요. 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은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수학학원 영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것도. 근데 국어는 절대적으로 줄 겁니다. 왜? 난이도가 더 올라가니까 수학 영어는. 국어는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네. 지금 우리 기파랑 6학년 애들 저기 고3 모의고사 풀면은 반 이상 맞을 수 있어요. 부탁입니다. 독서 많이 해야 됩니다. 30분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 하세요 그냥. 알았죠? 대신에 뭘 줄인다? 요거 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지만 과제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시겠죠? 네. 어머님들께서도 적게 걸리면 좋겠다는데 우리 아이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 A에 대하여 놀아야지 인생 한번 가지면 안 되거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피드백과 이런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드백은 매주 나갑니다. 매주 나갔는데 우리 아이가 테스트 어떻게 됐는지, 숙제 어떻게 해왔는지, 수업 태도 어땠는지, 선생님의 의견 이런 것들이 문자로 매주 나가게 될 거고요. 상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 이제 첫 상담은 선생님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럼 첫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일단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셔야죠.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이다, 이걸 잘한다, 우리 아이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많이 정보를 주시면은 선생님께서 앞으로 수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정기 상담인데요. 우리가 1년에 4번 테스트 진단평가를 본다 그랬거든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연락을 드려서 어떠하다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비정기 상담도 있을 거예요. 학부모님께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거 맞냐?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실 거고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전락을 줄 때도 있을 거예요. 숙제를 너무 안 해온다라든지 뭐 등등등등. 자, 앞에서도 나왔던 질문인데요. 기파랑은 레벨이 있어서 예전에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4학년하고 6학년하고 어떻게 수업을 같이 하냐? 하지만 지금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여기선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레벨이 없는데 이거 수업 어떻게 하냐? 어떻게 동급이 할 거냐? 그러니까 학년별로 수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구는 6학년인데 굉장히 초반이 잘하고, 누구는 조금 중간이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역량이 중요할 거예요.